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 담화 이후에 그야말로 탄핵 정국에 상당한 교란이 발생했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와 국민의당이 사실상 내일 탄핵은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내년 4월 말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요구한 새누리당의 안을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한다면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다, 정치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국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시고 자세한 말씀 촘촘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긴박한 상황 속에서 네. 팟짱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팟짱에 대표 되시고 처음 출연이십니다. 네, 네, 네. 대표 되시기 전에는 좀 출연을 네, 자주 네. 해주셨는데요. 예. 우선 오늘 뉴스들이 너무 많아서 뉴스 중심으로 좀 챙겨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급하게 김무성 전 대표하고 회동을 네, 가지셨어요. 네. 먼저 네. 제안하신 걸로 네, 알고 네. 있는데요. 네, 네. 주로 어떤 문제를 좀 논의하셨는지요? 네, 탄핵을 압박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이 3차 담화를 한 후에 네. 언론사가 뭐 긴급 여론조사를 새누리당 비박에 대해서 했다고 하고 네. 또 그게 흔들림이 있다라고 해서 아니 어떻게 헌법기관이 네. 개개의 헌법적 양심이 있는 것인데 네. 대통령이 나 죄 안 지었다 너무 멀쩡하다 네. 이렇게 비박을 겁박하고 갔는데 네. 그게 그렇게 갈대처럼 흔들릴 수가 있느냐. 아하. 예. 뭐 몸무게도 대단하시고 한데 그래서 예. 정말 이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이 대한민국의 비정상 상태를 야기한 대통령을 네. 일촌 일각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하는 것이 민심이잖아요. 네, 네. 촛불을 들고 나온 민심일 뿐만 아니라 보통 국민도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라고 탄핵에 조속히 동참을 하라. 네. 그런데 흔들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네. 이런 촉구를 하기 위해서 예. 확인차 만났던 네. 거죠.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탄핵을 원래 당초 네. 2일 날 예정을 해둔 상황인데요. 네, 네. 김무성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은 네. 2일 탄핵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사실상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얘기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4월까지는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럼 탄핵에 네. 참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네. 그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 그 조건이 4월 30일까지 네. 대통령이 물러나겠다 퇴진 약속을 네. 하고 네. 정치 일정으로서 6월 30일 예. 헌법상 2달 안에 네. 대선을 치르게 돼 있으니까 네, 6월 30일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으로 네. 대통령이 확답을 해준다면 네.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대통령한테 탄핵을 할 이유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가능성이 그런 대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했더니 네. 예, 예. 있다고 본다. 그러면 아하. 탄핵을 안 하겠다는 얘기네. 그랬더니 사실 그렇다라는 거죠. 김무성 대표가 사실상 탄핵을 안 하겠다는 라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그렇죠. 거죠. 네. 어. 네. 그러면 그래서 탄핵이라는 것은 네. 대통령이 중대한 네. 헌법 위반을 저질러서 네. 더 이상 헌정 수호를 할 수 없다,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그것은 조속히 매듭 짓는 것이 예.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예. 뜻이다. 예. 그러니까 탄핵을 소추 의결을 하고 네. 난 이후에도 네. 대통령은 얼마든지 스스로 사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그것은 조속히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만약에 대통령 퇴진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네. 탄핵 소추 의결을 해놓고 네. 그러면 대통령이 권한 정지가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 탄핵 심판은 그 길게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국정 네. 수습을 위한 것이니까 네. 네. 지금 봤을 때는
그 중대한 사유가 너무나 명백해서 1월 말 정도 네. 에는 그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니 대통령이 탄핵 심판이 종료되는 예측되는 시점 1월 말에 네. 정도의 사퇴 시점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네. 그렇게 저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를 했고요. 네. 그랬더니 정치 일정상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그렇군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목표에 집중하지 않고 네. 자꾸 이제 그 후에 있는 정치 일정을 예. 신경을 쓰는 걸로 봐서는 네. 정치적 계산을 계속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좀 제가 좀 나눠서 좀 네. 갈래갈래 좀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우리 국민들이 특히 이제 촛불 민심이 가장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새누리당 비박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은 4월 퇴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말. 예, 4월 말, 4월 30일이라고 이제 명토 박아서 얘기를 한 것인데요. 여기에 좀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의 과정은 반드시 밟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네. 새누리당 비박계는 대통령이 하야하면 굳이 탄핵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겁니까? 네. 그럼 양측이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의 통일된 의견은 무엇입니까? 야3당은 네. 어제까지는 예. 탄핵에 단일 대우로 나간다였어요. 네. 예. 그리고 대통령은 조건 없이 예. 즉각 퇴진하라였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새누리당 비박 쪽의 의사가 네. 대통령의 사퇴를 4월 말까지 네. 지금부터 시간을 한 뭐 5개월 정도 네. 이렇게 여유 있게 두는 건데요. 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네. 정말 그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전히 네. 국정농단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 특검이나 뭐 이런 네. 공범에 대한 수사가 네. 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이렇게 3차 담화까지 이르도록 네. 본인은 전혀 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사익을 추구하지도 네. 않고 범죄 의사가 없다, 예. 억울하다, 오해다 예. 이런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내면서 네. 사실상 수사에 개입을 하는 것이고 네. 또 인사 라인을 통해서도 개입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 제대로 수사도 되지도 않는 것이죠. 그 국정농단을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인데 네네. 그렇게 하질 못하고 덮어주는 것이 되겠죠. 사실상 네. 내년 4월까지 임기를 네. 연장한다는 것은 박근혜 네. 대통령에게 국정농단을 더할 시간을 더 주는 주는 것밖에 안 것이고 된다. 지금까지 저지른 일에 대해서도 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네. 은폐를 할 네. 그런 기회를 또 제공하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더 드릴 수는 없고 네. 즉각적인 사임이 촛불 민심이기는 하나 네. 정 시간이 필요하다면 내년 1월 말로 이제 추미애 대표께서는 못을 박은 건데요. 네. 1월 말로 못 박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월 말이라고 시간을 드린 게 아니고 예. 탄핵 소추를 네. 내일이라도 의결을 하면은 네. 권한 정지가 되는 것이에요. 대통령은 네. 권한 정지 상태에서 네. 헌법 재판의 그 신속한 재판이 사실은 해야 될 일입니다. 신속한 왜냐하면 재판, 네. 헌정 질서의 중단을 초래한 네. 그 주체인 대통령에 대해서 네. 강제로 자격 박탈 파면을 하는 것이고 예.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니까 네. 최대한 단시간 내에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헌법재판소의 구성원 변동이 네. 없는 때까지 빨리 심판을 종료해야 되는 것이고 네. 현재 드러난 사실로 보면은 그런 네.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다 봐지는 아하. 겁니다. 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때까지는 네. 대통령이 권한 정지된 상태이지만 네.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는 네. 자격은 있는 것인데 그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1월 말, 네. 1월 말까지 대통령이 네.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정치적으로도 선언을 해주라라는 네, 네. 것이죠. 예. 네. 그 전직 판사 출신이니까 네. 제가 한 네, 가지 네. 좀 여쭙겠는데요. 네. 예컨대 탄핵 과정에 네. 대통령이 하야를 네. 선언하게 되면 탄핵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탄핵의 목표는 네. 그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인데요. 네, 네. 스스로 사임을 안 하니까 파면시키는 것인데 네. 그렇게 되면 스스로 내려오면은 네. 사실은 그것은 그 신분에 대한 재판이거든요. 네, 네. 어떤 형사적인 네, 그 재판이 아니고. 형사 재판이 아니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객체가 없어진 것이다라고 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원인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원인 무효라기보다는 예. 종료가 되겠죠. 그냥 재판 자체가 탄핵- 종료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대통령의 형사적인 책임은 네. 특검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 가지고 개인 신분으로 형사소추가 가능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은 네.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이상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고, 네. 네. 헌정 수호자에 대한 신분 보장을 위해서 좀 더 엄격하게 이제 불소추 특권을 제공한 것인데 네. 그것을 그 사퇴를 하게 되면 네. 개인 신분으로 돌아오는 것이니까 네. 형사 범죄에 대해서는 소추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그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네. 그 탄핵 소추는 객체가 없어진 것이죠.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하야와 탄핵을 좀 구분해서 네.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우선 내일이죠. 내일 탄핵 발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추미애 대표의 견해이신데요. 하는 게 좋겠다가 아니라 해야 해야 된다. 해야 왜냐하면 비박의 의사가 네. 이미 9일도 네. 탄핵할 의사가 없다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4월 말까지 예. 대통령 퇴진 약속을 예. 그 청와대가 받아들일 가능성을 물었을 때 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9일도 탄핵은 끈 불가능한. 하지 않겠다, 하지 참여하지 않겠다. 않겠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네. 그 지금 비박도 그렇고요. 지금 네. 국민의당의 네. 입장이 나온 걸 보면 오늘 탄핵 발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안철수 국민의당은 좀 막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박을 네. 확인하니까 네. 9일 날이면은 네. 탄핵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더라인데 예. 그 이 전제가 이제 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 어제 밤 사이에 예. 사실은 야3당 그 대표자 회동은 어제 오전에 있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어제 오후와 저녁 사이에 예. 비박의 태도가 예. 달라진 거죠. 그걸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예. 확인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별도로 그래서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하신 네, 겁니까? 네. 김무성 대표를? 그래서 네. 국민의당 대표에게 네. 박지원 대표에게 예. 제가 확인한 것을 알려드리고 네. 우리는 내일 어차피 9일 날 안 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2일 날로 탄핵을 같이 공동 발의합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근데 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온 겁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박지원 대표의 경우에는 김무성 대표와의 회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 논의하지 않겠다더니 왜 만났냐? 뭐 이런 비판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임기 단축이 아니고요. 네. 그 얘기는 한 적이 4월 없다는 거죠? 4월 30일까지 대통령을 그 자리에 네. 앉아 있게 하겠다는 것은 네.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것은 지금 공범에 대한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네. 아까 말씀드린 네. 그런 국정을 뒤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거니까 네. 지금 그게 국민 민심이 아니지 않느냐.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야3당 회동에서 네.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협상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네. 그건 용납할 수가 없다. 다만 탄핵 소추 의결에 네. 동참을 하시고 네, 협력을 네. 하시고 그건 헌법적 양심에 따른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자연적으로 심판이 종료되는 그 시점이 1월 네. 말인 걸로 네. 예측이 되므로 그때까지 대통령이 사퇴한다라면 네. 모르겠다 이렇게 네.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곁가지를 좀 몇 가지 네, 더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자 2일 그러니까 네. 내일 반드시 탄핵은
표결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추미애 대표의 생각이신데요. 네. 문제는 지금 비박계나 국민의당이 반대를 하면 자체가 지금 의석 확보가 전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국민의당만 발의에 네. 동참을 해준다면 네. 이제 그 발의 정족수는 넘는 것이고요. 과반의 네. 발의로 네. 재적 의원 네. 과반의 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고요. 네. 국민의당이 협조를 안 한다면 발의조차 못 해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9일 날 가도 사실은 네. 상황은 같다. 상황은 같고 오히려 네. 비박은 더 빠져나갈 것이다. 오히려 내일 네. 발의를 하는 것이 네. 국민의당도 참여해서 발의를 하면서 예. 비박을 압박하는 것이 네. 훨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네. 그동안 탄핵에 찬성을 해왔기 때문에 네. 추미애 대표가 제안하신 내일 발의에는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탄핵에 내일 하면은 안 네. 되고 네. 9일 날 하면 참여하겠다라는 것인데 네. 사실상 비박의 협조 없이는 가결이 네. 어려우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9일 날 가도 네. 비박은 네. 오히려 더 네. 협조를 하지 않을 것 같다입니다. 그러면 네. 9일 날 협조를 하지 않는 비박이 내일은 협조를 하겠습니까? 가결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오히려 내일 함으로써 네. 청와대가 네. 계속 비박을 겁박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 그 소지를 좀 줄이고 아. 비박을 강하게 압박을 할 수 있겠죠. 네. 네. 아, 그래서 국민의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지금은 국민의당의 네. 선택이 네. 또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까? 네. 예. 네. 아, 이게 지금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세이기 네. 때문에 정말 네. 면밀하게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미애 대표의 말씀을 좀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네. 어찌됐든 김무성 대표를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9일 탄핵도 곤란할 것 같고 4월 30일 대통령의 임기를 종료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김무성 전 대표가 추미애 대표를 설득하려고 했었던 자리였고요.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그죠? 그렇지만 추미애 대표는 반대로 그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는 없고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해서 결국에는 저는 탄핵을 설득하는 것이고 탄핵을 하는 것이고 탄핵을 네, 압박하셨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임기 단축을 압박을 하셨지만 결국 양측 간의 협상은 부결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내일 탄핵 발의 그리고 표결 처리를 하기 위한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생각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결이 되면은 네. 사실은 국회가 네. 굉장히 그 헌법 수호 기능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겠죠. 네. 한통속이다 그렇게. 네. 상황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네. 전국으로 빠져들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자, 김무성 전 대표가 4월 30일 대통령의 퇴진을 얘기하기에 앞서 이른바 친박의 원로 그리고 친박의 핵심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임기를 4월 30일로 하자. 그리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이것을 아예 당론으로 채택하자. 4월 30일 퇴진, 6월 30일 대선. 이렇게 못 박자. 그래서 이른바 새누리당 안에 내부의 합의가 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과도 이미 좀 그 입을 맞춘 사실상 그 함께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왜 4월 30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제 세력의 네. 결집, 그러니까 비박을 한편 겁박도 하면서 네. 친박 비박의 그런 흩어짐을 막고 네. 정권의 연장을 네. 기도하는 예. 시간 벌기 스케줄이다 네. 이렇게 미루어 짐작이 되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좀 네. 돌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이른바 포스트 박근혜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내년 1월 1일 귀국하는 반기문 유엔 네. 사무총장을 네. 대선 후보로 세우고 그에게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일종의 시간 벌기용 아니냐 이런 네. 의혹도 있습니다. 그 네. 점은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외신에 네. 잠깐 네.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 뭐 그걸 정치인으로서 그냥 외신을 막연하게 인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네. 눈으로 보고 입은 무겁게 보고 지켜보고 있었죠.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거 비슷하게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 보도 즈음해서 네. 네. 원로들 모임이 있었고 네. 원로들이 그 대통령 담화와 거의 비슷하게 네. 이렇게 분위기를 깔아주는 네. 그런 그 모임이었다 결론적으로. 네. 대통령은 마치 거기에 화답하듯이 네. 국민에게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네. 네. 너무 편안한 얼굴로 나타나셔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네. 나는 안녕하시다. 네. 친박한테는 본인의 건재함을 보이시고 네. 비박한테는 겁을 주고 네. 그리고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은 그냥 묵살하면서 국회가 네. 여야 정치권이 네. 방안을 마련해주면 네. 거기에 따르겠다. 네. 근데 그 방안이 따로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서 더 이상 네. 헌정 수호를 할 수 없다. 네.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 할 때는 네. 다른 무슨 법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헌법상 임기 보장이 된 신분 보장이 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헌법 절차에 따른 탄핵밖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헌법에 위반되는 예.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일련의 정치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예.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보수 정권의 연장 기도를 네. 꾸미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네. 말씀하시는 순간 지금 새누리당에서 네. 대통령의 4월 조기 퇴진과 6월 대선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는 소식이 좀 네. 들어와 있는데요. 예컨대 지금 네. 뭐 좀 상정을 좀 해보는 겁니다. 네. 지금 네. 대구 서문시장의 큰 화재 때문에 유력 정치인들이 전부 내려가서 현장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의 새누리당론을 수용하고 네. 대구 서문시장에 가서 현장 방문을 하시면서 네. 이를테면 콘크리트 지지라고 하는 30% 지지를 회복해서 새롭게 또 국정으로 복귀하는 이런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미 그건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어떤 말을 할 때마다 네. 과도하게 예. 그걸 과장하고 왜곡하고 공격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련의 언론 흐름, 네. 또 아까 원로들의 모임, 네. 또 그런 일련의 정치 스케줄,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네. 발언이나 네. 국내 귀국 일정들 네. 이런 걸 보면은 네. 바로 그런 그 정치 의도와 계획표를 가지고 착착 움직이고 있다 네. 이렇게 짐작이 되는 거죠. 예. 네. 대통령이 4월 30일을 수용해서 네. 그때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라고 고집을 한다면 네. 민주당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물리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 탄핵 심판에 이르기까지는 이것은 국민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국회는 그 국민의 명령을 존중하고 받들어야 되는 의무만 남아 있는 것이지. 그걸 무슨 정치 시간표를 가지고 이리저리 맞춰보고 정권 연장을 획책한다거나 특정 계파의 이익으로 전환시키려고 한다면 국민은 이걸 그냥 단순히 대통령 하나 바꾸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겪었던 모순된 모든 적폐와 체제를 바꿔야 한다. 아니면 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런 결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국민 정서가 용납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네.
앞서 제가 탄핵이 부결된다면 어떻게 네. 되겠냐라고 네. 여쭈었는데 이제 국회에도 그때는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네. 없다 이런 말씀 네. 주셨는데요. 이 결과적으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는 건데요.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리라고 봅니다. 네. 추미애 대표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일단 뭐 탄핵에 네. 그 집중을 하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당에 사실은 발의에 있어서는 네. 1차 국민의당도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겉으로는 지금까지는 뭐 탄핵에 동참한다였는데요. 그러나 9일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명백하게 9일은 의사가 확인이 됐거든요. 비박도 참여하지 않을 것 같은. 네. 오늘 지금 의총이 이 시간에 그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네. 여야 그 임기 단축에 관한 여야 정치 협상은 있을 수 없다. 제가 단호히 거절을 했으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러면 독자 의총을 개최해서 청와대에 의사타진을 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독자 의총을 해서 청와대 의사타진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단독으로 의총을 열어 가지고 네. 대통령한테 예. 4월 말 아. 사퇴 약속을 받아내겠다. 받아내는 네. 그런 결론을 모아 가지고 보내겠다 이런 거죠. 네. 정말 이 집권당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네. 민심을 배반하고 가는 것이죠. 민심과 전면전을 계속 벌이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말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순간에도. 그러네요. 8시 30분에 네, 네. 대화가 그대로 착착 네, 진행되고 네. 있다고 네, 봐야 되는 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민심과 함께 싸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민주당은 네. 민심과 함께 싸우는 네, 수밖에 네. 없다 이런 네.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보면 이게 한두 해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그 70년 적폐, 그러니까 친일부터 그렇죠. 독재 전체까지 이제 올해가 해방 71주년인데 말이죠. 이 70년의 적폐를 다 해소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해방 정국에서 신탁 반탁 반대로 나뉘어져서 또 그것이 결국에는 좌우 대립으로 또 한국 전쟁으로 이어졌던 불행했던 한국 역사를 기억을 하면서 이번에도 지금 이렇게 민주당 또 국민의당 또는 새누리당 비박계가 서로 갈등하면서 결국 역사를 또 교란시키거나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1야당이 좀 책임 있는 태도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추미애 대표는 좀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변혁의 시기에 그 정치권 내부가 그걸 성숙되게 미래의 에너지로 미래를 설계하는 에너지로 활용을 잘 못하고 실기를 함으로써 네. 그걸 번번이 놓친 또는 좌초시킨 뼈아픈 경험이 있어요. 4.19 이후에 5.16이 그랬고 또 6.29 선언까지 받아냈지만 그러나 또 그런 60 민중항쟁의 그 에너지를 네. 다른 야합으로 그 희생을 시킨 뜻을 살리지 못한 그런 뼈아픈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거의 그런 그 국민들이 여기까지 만들어낸 것인데 국민적인 힘으로 사실은 그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새누리 비박조차도 대통령 탄핵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이렇게 씩씩하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어떤 정권의 연장 술책 네. 이런 것으로 이것을 또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기회를 네.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만큼은 종전의 그런 모습과는 좀 달라요. 네, 그 종전의 역사 속에서는 사실은 그 미완의 혁명에 대해서 네.
어떤 정치권 내부의 그 분열 이런 네. 게 아주 극심했다면 이번에는 뭐 야권 공조 속에서 네. 이런 탄핵에 대해서 함께 하자 이렇게 지금까지는 잘 유지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물론 그 새누리 비박의 그 일탈에 대해서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심판이 따르겠지만 네. 저는 그 탄핵 발의 자체만으로도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민의 의사를 특히 야권이 단일 대우로 네. 잘 대변함으로써 대통령을 법적으로 발의를 해서 새누리 비박이 그것을 좌초시킨다 하더라도 네.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들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한 번의 실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역사 속에 단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그 힘을 더 제공할 것 같아요. 그 반작용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탄핵 발의는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적폐를 청산을 해내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일 그냥 두고 봤더니 왜 70년 전 친일을 얘기하느냐. 자다가 봉창 두드려? 그게 아니고 그게 역사 교과서 국정화라는 네. 또 다른 그 산물이 생겼잖아요. 네. 친일을 청산하지 않으니 그것에 부역했던 집단이 다시 명예 회복을 하는 반전이 생기구나. 네. 역사는 그때 때맞추어 청산하지 않으면 다시 면죄부를 주면서 비겁한 역사의 연속이 되는 거구나. 항상 그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구나. 네. 보통 국민의 기회를 다 박탈하구나. 우리 사회를 살맛이 안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근본적 원인이 거기 있구나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만큼은 국민이 결코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시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발의를 하는 면 네. 내일 표결 가능한 건가요? 시계는 괜찮습니까? 시간은 좀 시간은 이제 충분합니까? 그 2일 날 네. 하기 위해서는 이제 네. 본회의에 예. 보고가 24시간 전에 필요하고요. 네. 그 숙성 시간이 24시간 있어야 됩니다. 네, 최소한. 네, 예. 보고되고 네. 24시간 지나서 네. 72시간 이내에 하면 되는 거니까 네. 현재까지는 네. 이제 국민의당만 원래 약속한 대로 이행한다면 네. 발의까지는 어렵지는 않다라는 네.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네. 민주당, 국민의당, 네. 정의당 무소속 네, 네. 합쳐서 네. 171명, 예, 네, 171석이 하면 발의는 된다. 네. 표결 결과는 결국 촛불 민심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네. 말씀을 좀 네. 주셨습니다. 네. 개헌 좀 여쭙겠습니다.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자마자 네. 그동안 사실 이 정국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대표 주자죠. 홍문종 의원이 개헌을 처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탄핵보다는 개헌을 주장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 탄핵과 개헌을 하나로 엮어서 볼 수 있습니까? 우선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권을 연장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 그런 홍 의원처럼 네. 특히 이제 이원 집정부제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강합니다. 권력 구조에 대해서만. 권력 구조. 예. 네, 네. 어떤 보수 대연합을 기도하면서 직선제 대통령을 위에다 얹고 네. 하는 그런 셈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이 바라는 것은 그런 기득권 세력의 연합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개헌인 겁니다. 오히려 보다 더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고 또 지방자치를 해보니까 각 지역마다 네. 사실은 생활권 단위로 내 삶을 내 지역에서 보장을 받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내실 있는 지방자치, 내가 뽑은 지역의 단체장이 내가 내는 세금을 내 지역을 위해서 좀 집행을 해주고 네. 내가 내는 세금이 내 주변에서 먼저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내가 낸 세금이 저기 4대강에 매몰되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네네. 큰 국책 사업을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낸 세금으로 내 아이 다니는 학교에 화장실을 예. 편하게 학교 가서도 하루 종일 용변을 못 보고 집에 와서 예. 하지 않고. 네. 집에 와서 해결하는 네. 아이들 보면서 예. 야, 우리 사회가 아직도 한참 뒤떨어졌구나. 내가 내는 세금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지? 네. 이런 의문을 품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 생활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를 내실화하는 거예요. 네. 지방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분권을 강화해주고 네. 또 더 멀리 내다봐서는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헌법. 네, 예를 들면은 이대로 소선거구제 아래에서는 네. 지역의 왕초를 뽑는 것이다. 그럼 그거는 오히려 지역주의를 더 강화하고 자꾸 그 지역주의에 편향되고 편성하는 왜곡된 정치를 함으로써 네. 개인의 그 정치적 이익만 추구한다. 이래 가지고는 이 지역 통합도 어렵고 더 멀리 남북 관계를 내다볼 때는 어떻게 북한을 우리가 통일의 파트너로 포용을 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통일로 가는 그런 기초적인 헌정 질서를 선거구제를 포함해서 네. 마련을 할 수 없겠느냐. 네. 이렇게까지 가 있거든요. 정치권에서 순수하게 개헌을 논의하는 분들도 또 네. 학자들도 네. 그리고 또 학자들은 지금까지 그 기본권이 굉장히 시혜적이었다면은 정말 국민 주권 시대는 기본권이 국민의 것이어야 된다. 네. 국가의 부작위에 대해서 오히려 강력하게 응징을 하거나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권리의 실현성을 바라는 것이거든요. 네. 세월호에서 겪었고 그죠? 네. 여러 가지 안전 생명에 대한 이런 추상적인 선언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네. 그 부작위에 대해서 그 권리를 구체화할 수 있는 뭔가 네. 수단이 있어야 되겠다 헌법적으로 그렇게까지 깨닫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미래 설계도에 대한 그런 개헌을 바라는 것이고 네. 그것은 국민이 결정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미래의 설계도를 국민이 권리를 가지고 이 대토론을 통해서 국민이 결정하게끔 하겠다는 것이에요. 네. 개헌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다만 뭘 경계하느냐 그런 권력 연장 수단으로서의 개헌을 반대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제일 급한 것은 이른바 박근혜 시대에 대한 정리. 네. 그러니까 친일부터 독재까지 해당하는 박근혜 시대의 네, 네. 정리가 먼저. 그러니까 선탄핵, 네, 네. 선탄핵을 통해서 네. 먼저 그 시대를 좀 정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개헌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개헌에는 굉장히 그랬을 많은 때만 개헌이 논의될 수 있어. 안 그러면 그 전에는 다 네, 엿바꿔 먹기, 권력 연장 수단으로 정치 셈법만 난무하고 네, 권력 구조를 내 유리한 대로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예. 바꾸자. 예, 정치 집단들의 어떤 거래 네, 이런 것이 네. 주를 이룰 테니까 네.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선탄핵 후 개헌론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후 개헌론도 정치권 주체의 개헌론이 아니고 네, 국민이 결정하는 개헌론이죠. 예, 국민이 네. 결정하는 네. 개헌론. 알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그 민주당 특히 이제 야삼당의 경우에는 황교안 총리로는 좀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국 중립 내각을 줄기차게 주장을 해오셨습니다.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이 예컨대 탄핵 가결이 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가 되고 곧이어서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김병준 총리 후보 등등 돌고 돌아서 황교안 총리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거 아니냐. 그럼 그동안 민주당은 무슨 고민을 했던 것이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그 거국 내각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게이트 이른바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이런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 조기 하야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거국 내각 주장이나 이선 후퇴 이런 애매한 막연한 네. 내배치 구분이나 이런 것들을 네. 그런 논란을 하지 말라라고 예. 했어요. 예. 근데 뭐
당에 이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뭐 그 개개인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뭐 그 반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일단 당의 대표로서는 그런 대통령 퇴진, 네. 조기 퇴진 이외에는 다른 당론을 주장한 바가 없어요. 근데 대통령 퇴진이라는 건 네. 또 탄핵이라는 것 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네. 헌법적 수단으로서의 파면인 탄핵이라는 것은 그 네. 결과로 네. 설령 권한 대행으로 현재 네. 황교안 총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네.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정치적으로는 해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대통령 탄핵을 함으로써 그 안에 네. 큰 것은 작은 것을 포괄한다라는 네. 식으로 네. 황 총리에 대해서는 네. 그 황 총리 내각에 대한 총체적 불신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네. 또 대통령의 비위 사실을 감시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고 네네. 직무유기고 그렇습니다. 또 국회에 나와서 예.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네. 해당하는 질의하는 의원을 꾸짖고 질타하고 네. 방패 역할을 한 예, 것이고요. 예.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 국정에 대해서 어떤 점검을 하거나 또는 국회의원의 질의를 심각하고 신중하게 무슨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는 게 아니고 네. 정말 그 굉장히 뻔뻔한 그런 자세로 네. 대받아치기를 하면서 예. 전혀 국정을 감시할 수 있는 네. 그런 그것을 다 봉쇄한 장본인이다 말이죠. 네. 예. 그래서 내각을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네. 통할하는 입장에서 네. 무자격자였다. 거기에 대한 불신임,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고요. 그 네. 탄핵 속에는 예. 대통령이 탄핵 받는 입장에 어떻게 총리가 멀쩡하게 있다는 것이 예. 굉장히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내각 총사퇴가 를- 필요하다. 그렇죠. 예. 내각 총사퇴를 해야 되는 네. 것이고 예. 그러면 이제 정치적 해법 모색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조속히 사퇴를 한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상황 같으면 어느 정치 집단이 네. 뭔가를 주도하면은 다 하기가 어려워요. 서로 시비를 거는 거죠. 설령 야권 공조 상태라 하더라도 네. 우리가 먼저 네. 우리 당 소속의 누군가를 추천하면은 네. 또 시비를 초래할 겁니다. 예. 당신들만 다 해먹는다는 거야? 예, 뭐 예.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런 기득권을 고집하지 않고 네.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 정치권을 떠나 있는 어떤 경제를 관장할 수 있는 네. 그런 민생 총리, 경제 총리를 하자 네. 이렇게 국민 추천 총리로 하는 그런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자라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거국 중립 내각이 나온 것은 문재인 후보 네. 정도가 이야기를 한 것이지 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다. 전혀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네. 이 대선 후보의 네, 네. 주장이지 민주당의 네. 공식 입장은 네. 거국 중립은 네. 내각은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주셨고요. 네. 그러면 가결을 전제로 여쭙겠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예상인데요. 내일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가결이 된다면 곧바로 지금 말씀하신 이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가결이 되면 일단 네. 대통령 퇴진과 네. 그 권한 정지와 예. 이제 그 기계적인 황 총리 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것인데 네. 이 사태가 이제 우리 헌정상 그런 경험이나 준칙이 없어요. 입법 공백이에요. 입법 공백이다. 네. 예. 그래서 그것은 역시 대의기관인 국회가 예.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이죠. 국회가 또 네. 자중질환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협상이 어렵게 되는 그래서 측면. 예. 저는 국민들이 네. 그러면 국회가 네. 그 정부는 마비가 돼 있고 그 다음은 국회가 그 수습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네.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을 엄호한 공범적인 입장인 지금의
새누리당의 이정현 지도부는 제외하고 네. 나머지 제 세력은 모여서 네. 이해관계를 떠나서 예. 지금의 과도 내각에 대해서는 네. 수습책을 내자. 네. 더불어민주당도 네. 일당으로서 네. 책임은 지되 예. 기득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 아하. 그래서 지금의 안보 상황도 엄중하고 네. 경제는 더 얼어붙어 있으니 네. 정말 경제총리를 우리가 우리 이 전체 인재풀 가운데 네. 여야에 치우치지 않는 네. 경제총리로 국민 추천 총리로 우리가 네. 하고 네. 내각을 새로 진용을 짜자. 네. 그래서 안보 상황도 네. 우리가 직접 챙기자. 국회가 나서서 이렇게 예. 제안을 하고 싶죠. 저는. 자, 중요한 거는 민주당에서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지만 네.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지금 네.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네, 네. 이를테면 내일 네.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 이를테면 불출석으로 항의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탄핵이 가결보다는 부결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은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탄핵이 부결되면 물론 이제 국정조사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제 특별검사도 임명됐기 때문에 자연인 박근혜 대통령 만약에 이제 부결이 되고 네. 국회가 국민의 심판 회초리를 맞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이 그냥 국회가 부결시켰다고 네. 그걸 두고 볼 수 없죠. 그러면 광화문 촛불이 여의도 촛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그러면 예. 국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은 회기 내에 동일 사안을 재론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네.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또 예.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네. 같은 회기 안에 재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의 탄핵 말고 임시회의를 다시 열어서 네. 탄핵을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네. 이런 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제 국민적 지금의 그 민심의 동력이 강력히 네. 요구되는 것이죠. 그게 네. 전제가 돼야지만. 네. 네. 예. 지금 사실은 칼날 위를 걷는 심정이실 것 같아요. 네. 그 가결과 부결 사이에 상당히 많은 네. 부담이 네. 제1야당 대표로서 있으실 네. 것 네. 같은데요. 지금 탄핵 시계를 놓고 봤을 때 가결 전망이 높습니까? 부결 전망이 높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뭐 논평하듯이 그 네. 전망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러나 대통령의 그 꼼수 정치로 비박이 이제 겁을 먹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또 그 비박이 겁먹고 있다는 핑계로 국민의당도 어차피 안 될 거를 발의는 왜 하냐라는 그 태도가 아까 뉴스를 통해서 보여졌던 것이고 네. 그러나 저는 일단 발의 자체에 있어서는 네. 야3당은 탄핵을 공조를 했으니까 탄핵 공조 약속을 했으니까 네.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그건 지켜달라라고 네. 아까까지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네. 내일 뭐 어떻게 될 거냐 가지고 오늘 우리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그것은 헌법상 주어진 개개의 책무가 모였을 때 가능한 것인데 안 모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우리 할 도리와 몫은 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추미애 대표의 승부사적 기질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다른 몇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실제로 자료 협조도 안 되고요. 네. 검찰총장이 출석조차 안 했습니다. 대검 네. 관계자들 네. 전부 안 나와서 네. 이게 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시작부터 삐끗거리는 것이다라는 네. 비판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국정조사는 좀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전례에 비추어 보면 이제 그 국정조사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피혐의자들이 꼼수를 부려서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하면은 강제권이 없는 국회 입장에서는 네. 참 난감하죠. 네. 그러나 이것 하나가 기록물이고 역사의 기록이 될 것이에요. 이게 다른 때의 국정조사와는 달리 네. 여기서 증언하는 하나하나는 다 역사에 기록돼서 나중에
그 모순이 다 드러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에 대한 기록이자 또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에 대한 심각성을 총정리하는 네. 그런 기회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국정조사에 설령 뭐 그들이 기피를 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 국회의원들의 지혜를 발동을 해서 검찰 수사에서 미적거렸던 그런 사실들이 네.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죠. 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를 임명했습니다. 네, 네, 네. 검찰 조사에 대해서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3번에 걸쳐서 전부 거부를 했는데요. 네. 어제 발표한 청와대 입장을 보면 특별검사 조사는 받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민주당 일각에서는 네. 이게 뭐 또 뭔가 좀 이 협력 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 친박도 뭐 네, 네. 그리고 또 워낙 뭐 황교안 총리에 대한 찬사라든가 네. 아니면 우병우 전 수석과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좀 지적이 되면서 과연 박영수 특검이 제대로 작동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 점은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야 2당이 이제 그 추천하는 것으로 특검법을 제정이 된 거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추천을 했고 국민의당도 추천을 했는데 네. 이제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가 선정이 됐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인 인연이 없어서 네.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국민의당이 추천했을 때는 추천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뭐 특검 보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리고 특검 혼자 뭐 수사를 다 하는 건 아니어서 또 국회 국정조사도 일단 먼저 있고 하는 거니까 어떤 수사의 대상과 범위 이런 것도 법정이 돼 있어서 그것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뭐 수락한 그래서 조사를 받겠다고 태도를 바꾸어서 네. 이 뭐 좀 대통령한테 유리한 분인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네. 계셔서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뭐 수사가 네. 그 특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것이고요. 네. 네. 또 일단 먼저 이루어진 검찰 그 수사가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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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에 대해서 네. 또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이제 김무성 전 대표 면담 만남 과정에 대해서도 최고위원들은 몰랐다. 그리고 이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의 경우도 왜 혼자 저렇게 만나느냐.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대통령하고의 이제 담판, 면담 이런 걸 제안하셨을 때 너무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사실은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이번에 김무성 대표는 네.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명백하게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협상은 없다라고 사실은 어제 야3당 대표 회담에서 네. 저가 그런 건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2일날 탄핵을 발의를 하려면 다각도로 네. 이 돌아가는 그 변화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그 전날 어떤 여론 네. 조사나 이런 것에서 비박의 흔들림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네. 저로서는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리고 단순히 국민의당은 2일날 하면은 비박들이 의사당에 앉아 있기가 민망하다. 9일날로 하면은 모르겠으나 네. 그러니까 어떤 체면의 문제로 네. 양심은 변화가 없으나 극복이 체면의 문제로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정보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다각도로 예. 전화도 하고 또 뭐 만나서 촉구도 하고 네. 왜 양심이 변하느냐 이렇게 네.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네. 또 때로는 최후 통첩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 노력을 다 하고 네. 탄핵 발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예. 네, 그냥
탄핵 발의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무대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치적 책임을 다 한다는 의미였고요. 또 전자의 대통령과의 회담도 네. 뭐 제가 무슨 난척하면서 영수회담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나 그런 단독 회담은 다자 회담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들을 대통령을 최후 통첩해서 빨리 하셔야 된다. 네. 아니면 당신도 불행하고 국민도 불행해진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이니까 네. 그만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네. 그런 그것을 최후 통첩을 하기 위해서는 네. 만나야 되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 뭐 야권 공조를 깬다라고 막 맹비난을 했지만 네. 그러나 공조할 때는 공조하는 것이고 네. 책임을 다할 때는 제1야당으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네. 네. 그런 차원이었다는 네. 말씀 주셨습니다. 네. 개헌 발언 때문에 또 상당히 네. 혼란이 있었는데요. 네. 정치적으로 좀 무책임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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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아니고 개엄. 네, 네, 네. 예. 그건 제가 근거를 가지고 한 얘기고요. 또 아. 특히 제1야당 대표로서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한다 할 때는 네. 그것을 가차없이 얘기를 해서 네. 지적을 해서 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고요. 네. 네. 확실한 정보가 있어서 네. 네. 국정원이었습니까? 아니 그거는 뭐 이 언론에다 대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예. 사실은 저도 네.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네. 국회 안에서 네. 발언할 책무만 있는 것이지 뭐 이런 데서 제가 네. 그 근거가 뭐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정말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단정이라기보다 예. 그럴 만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보가 있고 그렇게 네. 된다면 네. 큰일 나겠다. 국민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 네. 그렇게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예. 네. 지금 말씀을 네. 조금 약 1시간 정도 네. 진행한 내용을 들어보면 그동안 굉장히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진정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진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원인이 언론 탓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 안에? 사실은 뭐 그 정치 집단 간에 또 개인 간에는 네. 늘 언론이 이렇게 말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 네. 말하기를 예. 의사 표명하기를 네. 그러면 이 순간에도 제가 네. 이 지금 인터뷰하는 순간에도 그 올라오는 네. 진행되는 네. 그 사건은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실제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오해를 증폭시키거나 네. 아니면 집단 간의 주도권 경쟁이라고 간주를 해서 막 치고 나오거나 네. 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네.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네. 추미애 대표에게도 최순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네. 실제 있습니까? 그거는 그분이 이제 말 재주나 언변이 굉장히 화려하신데요. 인신 공격적이고 그런 말은 그 연세에 하시면 안 되는 얘기예요. 저의 정치를 오랫동안 봤습니다. 제가 누구의 지시 조종받고 정치할 사람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고요. 그거는 아마 특정 대선 주자를 겨냥한 의도된 계산된 발언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정 대선 주자의 대리인도 아니고 연계가 돼 있지도 않고요. 저는 당 대표로서 정말 이번 대선에 정권 교체의 사명감을 진 당 대표로서 그 지지자의 그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것이고 어느 누구에 편향되거나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중심추와 균형추가 확고하다. 그도 말씀드립니다. 네. 네. 문재인 전 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네. 주셨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몇 초 안 남았는데요. 끝으로 네. 지금 뭐 매주 주말마다 우리 국민들께서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네. 모이십니다. 네. 뭐 즐거운 마음에 나오기도 합니다. 연대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야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190만 명이나 되는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속상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나라냐 이렇게 울부짖음으로 거리로 나오십니다. 이런 국민들께 네. 제1야당 대표로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데 내가 발을 땅에 붙이고 있는 내 조국이고 또 내 자식이 대를 이어서 살아야 될 운명이니까 이게 나라냐 하면서도 굳이 이 말을 내가 스스로 해야 될까라는 그런 국민으로서의 자괴감이 드는 그런 마음이시죠. 그래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참으로 죄송하다 이런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비록 190만의 촛불만이 민심이 아니고요.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언론을 지켜보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집안에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의 촛불을 다 들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생각할 때 정말 이 헌정 질서의 중단이 조속히 수습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수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이제 탄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흔들림 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안에 있어서마저도 정치권에서는 셈법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은 나라를 구하라는데 정치인과 대통령은 오로지 자기와 자기 세력만 살아남겠다는 그런 시간 연장, 시간 벌기 술책을 쓰고 있고 대통령만 모르는 것을 해외의 외신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세 번째 담화는 간교한 정치적인 술책이었다. 이렇게 외국 언론이 보도를 길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을 버린 이 상황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수단이라도 있으면 그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1시간 동안 추미애 대표와 함께 나눈 대담이 아마도 오늘 그리고 내일 탄핵안이 상정돼서 표결 처리가 되는 내일 오후 2시까지 국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회자될 걸로 보입니다. 끝으로 말씀하시는 도중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신 것 같아요. 눈시울이 굉장히 붉어지셨는데요. 이런 추미애 대표의 진심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꾸 우시는 것 같아서 제가 눈물 대신 웃음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지 마세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